너무 이게 증거가 이게 네. 너무 클리어해요.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 정도로 네. 이 정도 이렇게 밥상 차려오는 사건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거 금거북이 한 마리는 아닐 것 같아. 그래. 그 여러 마리를 받아가지고 몇 이게 마리가 가족들끼리 어디 분양 나눠가진 게 아니라 몇 마리 하나씩 분양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니 거북이 분양? 관광급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거북이를 나눠준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에서만 이만큼 쏟아져 맞아요.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맞아. 양평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건들지도 시작도 안 못했어요. 했어. 팍팍 긁으면 진짜 뇌물박물관을 만들고도 남을 법하다. 지금 뭘 해도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뱉었던 발언들이 되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든 맞아요. 뭐 김문수 최고위원 간에 너무 선을 많이 넘은 얘기를 해버렸어요. 지금이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뭐 상황이냐는 판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미 네, 당 대표가 됐으니까. 네. 아무래도 당 대표가 된 마당에 선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발언을 안 할 수 없다. 그거는 이해하나 이런 것들이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또 오릅니다. 네, 올라가는 게 그렇게 또 있네요. 자, 기쁜 마음으로 다들 보험료 또 준비들 하시고요. 진짜 난 너무 저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국민 건강 높이자고 하는 거니까 와 진짜 계속 오릅니다. 그냥 계속 올라요. 우리가 건강. 내려가는 거를 좀 찾아보죠. 내려가는 건 우리 저 동접자 수. 자, 오늘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출연료는 좀 올라가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아, 이것도 내려가는구나. 네. 네. 세금을 많이 떼가니까. 네, 이유가 있겠죠. 내려가는 데는. 자,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저희 쇼츠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지분이 높으시죠? 지분이 높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출연료요? 그때 요걸로 한번 터졌죠. 요걸로 한번 또 많이 20만 나왔. 그거를 터졌습니다. 어느 진행자는 따라하더라고요. 어느 방송 보니까. 아 그래요? 그걸 따라하더라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아 장동혁을 따라하는 윤희석을 따라하는 진행자가 근데 있었다는 제 이름 거죠? 빠지고 뭐 네. 어깨가 올라가면서 포인트 제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원저자는 아 그렇죠, 좀 그렇죠. 얘기해줘야지 원작자. 그거는 지켜드려야 되는데. 상도이가 좀 그만 뵈야죠. 네, 어깨 양쪽으로 올라가고 피망 단면처럼 얼굴이 다 올라간다는 거. 그 피망이 아 좋았죠. 그게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저그 정주화면으로 다시 봤잖아요. 똑같더라고. 예. 네, 그거는 윤희석 전 대변인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쇼츠 만든 PD가 흐뭇하게 웃고 아이,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규원 부총장님 다른 분들이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잘 보시고, 네 그리고 다른 시각 또 새로운 정보들 많이 주시는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또 그 빵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아유 저 앞에는 좀 제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끼지 마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는 신혜영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좀 큰 뉴스들부터 좀 굵직굵직하게 좀 가보고 예. 네, 또 정치권 뉴스들 좀 보죠. 네, 이제 외교안보에 좀 큰 뉴스가 있어서 짧게 좀 소개를 하면요. 네. 다음 주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 행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북한에서도 뭐 노동신문에서 전격적으로 보도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가느냐 참석하는 정상 명단을 이제 중국 측에서 쭈르륵 발표를 했는데 제일 먼저 참석한다고 이름 부른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시고요. 두 번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십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크게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트럼프도 만나고 뭐 시진핑 만나고 푸틴 만나고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했지만 네. 이렇게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이제 막 약간 거의 유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정상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모습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다자외교 무대는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 최근에 좀 소원해진 북러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북중러의 어떤 협력 관계를 좀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네, 김정은이 오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가나요? 네. 네, 우원식 의장이 가서 혹시 김정은과 만나게는 되겠죠? 아니면 그 여럿이 있는 데니까 당연히 이제 만나긴 만나겠죠. 뭐 악수라든지 인사 같은 걸 할지 안 할지는 그쪽 가봐야 되긴 할 텐데 이렇게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거는 다시 이제 뭐 미국과의 뭐 대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나설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의미 둘 건 아니고 그냥 중국에서 하는 큰 행사니까 가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가니까 네. 이제 러시아하고만 관계를 맺던 북한 입장에서 중국으로 이제 다시 가야 된다는 그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하려고 가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 접점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본 뭐 이런 쪽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거에 대응해서 북중러. 예,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미일 또 북중러. 예전에 그 3대3 그게 굉장히 강했는데 다시 또 그 길로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김정은을 움직이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이제 한미일 축이라는 부분들은 북중러 이거는 뭐 아주 오랫동안 이 동북아 한반도 정세에서는 그 축으로 움직였던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그 균형 구도가 조금 달라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는 북중러는 북중러대로 놀아라. 우리는 한미일대로 놀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르잖아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꺼내서 굉장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재자 역할을 할 테니 김정은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트럼프 당신이 좀 하시오. 뭐 우리가 했던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김정은을 좀 이렇게 좀 다급해지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에 이제 그 전승절 들어가는 부분들은 김정은의 행동이 중요한 거고 북한 러시아가 오는 부분들은 조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 만남은 별로 그렇게 주목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차 타고 가겠죠, 김정은?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기차를 즐겨하잖아요. 네, 그 비행기를 여전히 못 믿나 봐, 이 사람은. 그죠? 비행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아, 그런가요? 최근에 사고도 많고. 그 항속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비행기가 갖고 있는. 그 중국 정도는 가겠죠, 그래도. 그래도 베이징까지 제주도보다 멀지 않을까요? 그래도 중국까지는 가겠죠. 기차가 제일 안전하죠. 예전에 그 베트남은 이제 항속거리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가 뭐 있긴 했었던 것 몇 박 같아요. 며칠을 기차로 갔잖아요, 거기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이제 열병식에 간다라는 거를 미리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도 알았고 뭐 2주 전쯤에 이미 다 파악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승절에 가지 않는 거는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번에 만날 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김정은의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해서 중국에 우리가 가면 안 되겠다. 아직은 우리가 먼저 북한과 접촉하는 것들은 먼저 섣부르니까. 왜냐하면 모든 공을 트럼프한테 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은 미국을 먼저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왜 만났냐. 그것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재료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잘 풀어놓고 가서 트럼프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숙제를 풀기 좋겠다. 결국엔 트럼프가 질문하잖아요. 한일 관계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풀고 왔다. 그랬더니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 그 전승절 불참한 것도 굉장히 한미 정상회담에 포인트를 둔 판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외교 쪽 김준영 의원 계시는군요. 이번에 그 우원식 의장님하고 김정일 의원이 또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가요? 좀 포함돼 있고요. 워낙 외교 전문가시니까. 김준영 의원께서도 원래 중국 통이십니다. 네.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전승절이라는 게 결국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중국이 승리했다. 그걸 이제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한일 회담을 통해서 과거 한일 간의 그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좀 이해되는 상황에서 이게 좀 가는 거는 조금 그런 고려가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우현식 의장께서 또 이게 중국 술에 대해서 좀 애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오타이 한번 좀 들어갑니까? 즐기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자. 활약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북중로 정상들이 간다. 우리는 우원식 의장이 간다. 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 네.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격적이었죠. 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를 그제 받았잖아요. 네. 13시간 그 첫 번째 소환 조사였는데 한 번 딱 부르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곧바로 이제 신병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어제 이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속보를 받을 때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예상 못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 한 번씩 하거든요. 네. 일종의 워크숍 겸해서 이제 연찬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이 연찬회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전화 받고 이제 가는 건데 네. 이 워크숍은 뭐 당연히 의원들 가고 네. 그다음에 그 당 분들도 좀 많이 가죠. 지도부 다 가니까요. 네. 혹시 전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도 굳이 또 뭐 이렇게 아니 한번 그래도 뭐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아니요. 아니에요? 예, 네.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당직을 맡고 있어야. 예, 그래야죠. 예. 예. 저는 그냥 평당원이에요. 네. 힘내시고요. 아니 요새 모든 댓글에 윤희석 화이팅이 엄청 많이 많아졌어요. 들었어요. 네. 네. 뭐- 윤어게인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접니까? 네, 윤희석 어게인. 근데 솔직히 좀 잠깐 당원으로 쉴 때도 됐어요. 누가요? 윤희숙 대변인. 왜요? 계속 대변인을 대변인만 얼마나 오래 했어요. 했는데. 그냥 대변인만 했어요. 계속. 네. 아이 한 최장길걸요. 한 4년, 5년, 4년, 5년 했나? 그만해요. 그랬나? 하여튼 잠깐 쉬어가봐요. 또 여유가 생길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의 제일 큰 혐의는 아무래도 1억 받은 거. 네, 그 이제 통일교로부터, 증거가 상당히 네, 뭐 금품을 수수했다. 네, 음. 1억 원 큰 거 한 장 서포트 비롯해서 그 뭐 직접 그 가평에 있는 그 통일교 본산에 가서 큰절하고 쇼핑백 여러 개를 받아갔다. 네. 이런 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고 진술이 하나가 한 사람한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윤영호의 부인으로 알려진 이모. 뭐 재정국장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고 하는 현금 상자를 실제로 사진도 찍어놨었고, 네. 뭐 관련해서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에게 뭐 만났다, 뭐 얼마 전달했다, 금일봉 줬다 이런 내용도 있고 무엇보다 특검에서 가장 최근에 확보한 것 중에 그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가 있죠. 네. 네, 대승적 결단에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세요.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네. 1억은 작지만 네. 후보님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네. 요 정도면 이규현 부총장님 뭐 예. 구속영장 큰 문제 없나요? 이건 뭐 거의 뭐 눈 감고 판사께서 찍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이 정도 더 이상 뭐 나올 것도 없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도 예. 객관자를 위해서 이게 뇌물에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오리발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트니스를 세운다든지 여러 그 객관 자료들을 갖춰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다 이제 특검에서 확보가 된 것 같고 네. 한번 소환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 뭐 좀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소환해가 얘기 듣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구속이 된다면은 이제 돈이 간 건 맞으니까 그러니 과연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게 네. 단순한 정치자금 불법 수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수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속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규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본인은 예. 자기는 절대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파악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부인하면 눈 감고 구속 아니에요? 찍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 기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해서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니까요. 예, 예. 영장 청구 자체가. 네. 네. 하여튼 구속영장 청구했고 네.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은 한 단계 더 거쳐야 될 그 단계가 있는 거죠. 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어제 그래서 이제 밤 11시 넘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결백합니다. 이거는 야당의 뿌리를 뽑기 위한 야당 탄압 정치 수사에 불과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13시간 조사 받았지만 부실한 증거와 실체 없는 진술들만 확인을 했을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관련자들과의 대질 신문도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윤영호 이런 사람 만나갖고 얘기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특검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 구속기소 뭐 어쨌든 해라.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심사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포기해도 이제 국회에서 동의는 해야 되는 거죠? 표결은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예. 예전에 그 이재명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때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우리 당은 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서약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도 서약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네. 하는 취지인데 네. 다만 뭐 이렇게 본인이 하겠든 말겠든 어쨌든 표결은 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군요. 예, 가결 요건이 이제 제적 과반 참석의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결은 되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이 내가 그냥 가겠다고 하면 그런 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난 한번 국회의원들의 한번 판단 받아보겠다면 이제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그냥 가겠다는데 굳이 그것도 표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국회의원이니까 네. 회의 중이고 그러니까 네. 요식행위로라도 거쳐야 한다는 절차상에. 말씀이겠죠. 아,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국회법에 보면 임시회라는 거는 이게 그 달의 말일까지를 임시회 기간으로 보고 네. 그래서 9월부터 정기회가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회기 중이거든요. 네네. 회기 중에는 뭐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서약서에 따르면은 그러면 이제 본인 신상 발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신상 발언을 할 때 동의해 주세요라고 하겠다라고 서약서에 써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를 하겠다. 아,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셨네요. 네. 이게 네. 왜 여기 있죠? 이게 왜 요새 여기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올리셨잖아요. 네, 이규현 네. 부총장님이 올린 페이스북이죠? 네. 네. 이걸 내용을 꼼꼼히 보셨네. 발언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아니, 국민의힘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50 몇 분 정도 제가 이걸 기억하고 받겠습니까?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그맨 앞에 서서 동료 의원들에게 제발 이거 통과를 좀 시켜달라 이렇게 강력히 호소를 할 예정이다. 그러한 약속을 했었으니까 네. 지켜야 한다. 바이 이규원 사무총장. 근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그 뒤에 권 의원님께서 올리셨어요. 아, 자기는 포기하겠다. 근데 네. 지금 의석 구도상 이게 뭐 어차피 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괜히 멋있는 척하신 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맞아요. 정치적 수사를 이제 어차피 될 거니까. 구사하는 건데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얼굴이 두꺼운 정치인이에요. 아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서영주 소장님의 판단인 거죠? 아니죠. 권성동 의원께서 네. 지도부를 할 때 우리는 더 얼굴을 두껍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발언을. 두꺼운 얼굴의 어떤 말하자면 창시자죠. 고개 숙이지 마라. 그렇죠. 고개 예. 숙이지 말고 얼굴을 더 두껍게 하고 음. 그리고 1년만 지나면 국민 다 잊어먹으니까 버티자. 그건 윤상현. 그건 윤상현. 아 유상현이었어? 헷갈리네. 비슷비슷한데 하여튼 네. 얼굴 두껍게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체포동의안 그 서약서 그 보여줘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하나 더 두껍게 하면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가서 저는 체포동의안 하면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이 본인은 결백하고 당당하고 무죄고 야당 탄압이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이거를 처리해 달라라고 하지. 저는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썼어도요. 막상 그날 되면 연단에 앞서서 이제 신상 발언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 탄압이라고 좀 막아달라고 할 것 하겠죠. 같아요. 네. 근데 야당 저는 약간 탄압이다. 기각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기각? 예? 영장 기각. 영장. 영장이 영장 200%지. 기각. 네. 눈 감고 하신다는데.
눈 감고 찍어줄 줄 알았던 것도 지금 줄줄이 기각이 얼마 많이 되고 그건 다르지. 있는데요. 이 돈이라는 게 정치인한테는 이건 이게 빼박인가요? 확실하게 이게 너무 이게 증거가 이게 네. 너무 클리어해요. 이게 네. 좀 뭔가 이게 네. 이거 뭐 거의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 정도로 네. 이 정도 이렇게 밥상 차려오는 사건이 거의 없거든요. 네. 아 그래요? 밥상이에요. 아. 이 정도면. 뭐 밥상이죠. 아. 예. 그래서 국힘에서도 쉴드를 많이 못 쳐주는 건가? 아니 송원석 비대위원 쳤잖아요. 네, 어저께는 이제 뭐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여태까지 수사받는 동안에서는 뭐 옛날에는 다른 의원들 압수수색 당하고 하면 막 TF 꾸려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 했었는데 이번엔 거의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너무 빼박이라서. 대선 자금으로 번질까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권선동 의원이 지금 무기신약전 쓰잖아요. 네. 본인이 돈 받아놓고 나서 본인 안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를 야당 탄압이라면 야당에서 이 돈을 받았나? 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검찰이 대선 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도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후보님이 요긴하게 써달라는 게 그런 거 후보님이 아니에요? 요긴하게 썼으면 1억만 담았는지 아니면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이게 많이 당겼다면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자금 자체를 수사하면 이건 권선동 의원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오래전 일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게 권성동 의원께서 예전에 검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때 언젠지 기억이 좀 희미한데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 이렇게 유명한 사건을 하나 하셨는데 네. 그 지금은 대상이라고 하죠. 그때는 미원이었는데 미원. 아, 미원 네. 그 임모 회장님이라고 네. 있었는데 그때 그게 그거를 수사하셨어요. 네. 권성동 당시 부장검사가 인천지검 네. 특수부장께서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미원이 삼성하고 사돈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위에서는 많이 말렸는데 또 멋있게 이렇게 구속을 시키셨죠. 아,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인천지검 특수부장하고 다음 보직이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이렇게 날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사표를 던지고 정치를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좀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강원랜드 때는 잘 피해 가셨지만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좀 못 피해 가시지 않을까 뭐 그런 인상입니다. 요 정도 증거와 정황이라면 이건 피해가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게 우리 이규현 부총장의 네. 생각이신 것 같고요. 자, 여튼 뭐 표결은 통과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이건 국민의힘 아니죠. 이 권성동 의원 얘기고. 우리 당이지. 아니, 그래도 이거 개인 권성동 의원이랑 네. 정치인이지. 저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권성동 영장 기각될 가능성 딱 하나 나왔습니다. 판사가 통일 표명 가능하다. 판사가 통일교면 통일 교효도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런 증거와 이 공소 내용을 보면. 제가 1분만 얘기하면 저는 이게 1월 5일이잖아요. 22년도. 네. 그날 점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중식당.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네. 1월 3일 날이 월요일인데 그때 김종인 당시 저희 선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관련한 얘기하면서 우리 올라갈 수 있다. 그때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았거든요. 네.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고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날 아침에 선대위 해체를 해요 후보가. 그날이에요. 그래요? 1월 5일이. 그리고 6일 날 이준석 당시 가출해 있던 이준석 당시 대표와 국회 예결위장에서 저녁에 포옹하는 그게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이날이 이때가. 네. 근데 이걸 식당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기억이 너무 선명하거든. 그날 우리가 어떤 심정이었던가가 1월 5일 날 아침에 큰일 났다 지금 이 상황이었는데. 다 사표 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성동 의원은 점심에 점심 그러니까 만났어. 이게 이날이 맞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리가 있나? 그날에 이 정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여튼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맞다면 당이고 뭐 대선이고 하여튼 본인은 본인 거 챙기러 열심히 다닌 거네. 날짜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당에서 또 안 도와줄 수도 있겠네. 당이고 그렇게 뭐... 찝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그렇습니까? 예,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날 그렇죠. 왜 그러냐 방송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선대위 이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뭐 김근식, 네. 정태근, 네. 금태섭 이런 분들이 다 사표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난 그날 잘렸나? 나는 자동 직함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래서 막 물어볼
날이었어요. 이날. 네. 그러니까 기억을 이제 선명하게 하시는데. 구차하게 선명하죠. 예. 네. 여기 메모도 돼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권성동 의원은 그러니까 그날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네. 그래서 좀 제가 이게 뭔가. 자, 하여튼 뭐 권성동 의원 이제 표결 곧 갈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네. 연찬회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연찬의 분위기 당연히 좋진 않았을 거고 또 신임 당대표가 또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네, 센 발언들이 많이 네. 나왔습니다.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 범죄자다 이런 워딩도 나왔고요.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결기를 다졌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손을 내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귀국하고 나서 그 직후에 했던 가장 첫 번째 지시가 장동혁과의 만남 빠르게 추진해라라고 해서 그 전날 또 우상호 수석도 보냈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약간 기싸움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형식과 의제를 보고 결정하겠다. 하는 거 그냥 가서 하겠다. 덕담만 주고받는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나 들러리 세우려는 거 아니냐? 그걸 만나려면 1대1로 만나는 거 맞지? 뭐 이런 식의 뭐 조건과 의제 같은 걸 조금 협상하려고 하는 것 같고. 대통령과 뭐 여야 당 대표 만나는 거 3명 만나는 거 이거 싫다. 네. 대통령과 1대1 독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볼게. 네. 그리고 협상 의제라든지 뭐 우리한테 뭐 해줄 건지 정도는 최소한 갖고 와야 나도 이제 만나겠다. 네. 라고 하면서 또 정청래 대표도 견제를 하고 있죠. 네. 그 난 보낸 거 그거 제대로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돌려가기를 시전합니다. 네. 들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회관 1층에 축하난을 남겨두는 것이 협치를 위한 손짓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지. 네. 난을 갖고 왔으면 잘 좀 뭐 대표실까지 와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네. 얘기도 좀 하면서 덕담을 좀 했었어야 이게 협치지. 어떻게 의원회관 1층에 그냥 띡 하나 저 택배로 보내놓고 꽃배달로 보내놓고 이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취지죠.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 장동혁 대표를 보면 참 정치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언어를 써요. 그냥 이 말꼬리 잡는 식이잖아요. 난을 보내서 그러면 본인 면전에다가 정청래 대표가 들고 와서 뭔가 정중하게 해야 협치의 행동인가요? 통상 난 그냥 보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당 대표 되면 뭐 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자체가 네. 송원석 비대위보다 더 나빠졌어요. 사실 그냥 네. 국민의힘의 간판만 있지 네. 윤호개인 당이라고 해도 반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아무리 부인을 해도 네.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부르지 않고 전동혁 대표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실 그럴 수가 더하기 장동. 그래 전환길의 거의 현신이 돼서 네. 대표가 됐다고 해도 네. 무리하지 않고 네. 메시지를 지금 대표가 된 데면 내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비상겸 정당했다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고 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전환기 씨한테 전화해서 뭐 고맙다는 하면서 뭐 전환기 씨가 당직은 안 맡고 나는 밖에 있을 테니 뭐 했더니 장동혁 대표 눈물이 난다. 무슨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국민의힘인데 정청래 대표한테 직접 뭔가 협치의 행동을 보이라고요? 본인들부터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1대1 대통령이 뭐 지금 현재 손 먼저 내민 것도 굉장히 큰 결단인데 네. 거기에다가 무슨 1대1로 만나야 된다? 의제를 뭐 정해야 된다? 이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튕기다 보면은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그나마 있는 기회도 사라질 수 저는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라. 네. 김민수 최고위원 우리 여러 최고위원들 가운데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최고위원이기도 한데 김민수 네. 최고위원도 발언 수위가 뭐 예상대로 네, 꽤 셉니다.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른바 뭐 영수회담, 뭐 이제 야당 대표의 만남을 제안한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만남하면 사진 찍힘용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 그럼 굳이 만날 필요가 있느냐라고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했죠. 네. 장동혁 대표 이렇게 만나면 지지율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왜냐면 지지하신 분들은 또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야 정치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그걸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한테는 신뢰를 얻죠. 근데 사실 저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인가요? 네. 그렇죠. 이름 알면서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척 하세요. 아니 이제 김문수, 김민수 막 헷갈려서 헷갈리셨어요? 이게 네. 입에 안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의 이상이다. 아 장동혁 대표 그 이상이다. 이상이다. 선거할 때도 최고위원계의 장동혁. 이 메시지가 똑같았거든요. 네. 전환길 씨를 선생으로 네. 모시고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냈죠. 강한 목소리를 네. 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지도부가 되고 나서 봤더니 1일 1 폭탄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맙긴 합니다. 네. 그 폭탄 맞은 우리 윤희석 대변인에게도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그 예. 일단 그 이 영수회담 얘기 먼저 하면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제안을 가지고 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반발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수용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말을 하는 그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거기에 왜 가가지고 만나주고 앉아 있어 이런 목소리가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뱉었던 발언들이 되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든 맞아요.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간에 너무 선을 많이 넘은 얘기를 해버렸어요. 물론 선거 과정에서 좀 과하게 할 수는 있는데 뭐 많은 말을 해버렸고 지금 연찬에서도 뭐 여당에 대해서 뭐 전쟁터로 나간다 네. 하니까 지금이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뭐 상황이냐는 판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미 네, 당 네. 대표가 됐으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내부를 향해서는 이제 좀 유화적인 네. 식으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당 대표가 된 마당에 선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발언을 안 할 수 없다. 그거는 이해하나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청구서 날아올 거고 전환길 등등 뭐 지켜볼 거고 무슨 얘기 할 거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 발언이 손발에 지금 꽁꽁 묶어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론은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있죠. 워낙에 붙었었고 네. 선거 나가 무조건 당선돼야 되니까 일단 당선되고 나서 보자는 생각이 앞섰을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담에는 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당연히 응해야죠. 야당 대표가 특히나 이렇게 의석수도 적고 당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 대표가. 만나줄 때 만나라. 대통령도 만나고 여당 대표도 만나서 뭔가를 해야죠. 정치를 해야죠.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해서 국민한테 민심을 얻어서 다음 선거에서 뭔가 살 길을 주도권을 찾아야 잡을 수 되는데.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야당 대표인데 투쟁 일변도로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발언인데 네. 저기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전환길 TV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전환길 TV. 전환길 TV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 그대로 정부와 간다. 싸워야 됩니다. 아, 만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만날 거고 아 그래요? 그래도 만나야 됩니다 하면 만날 거고 아. 저는 전환길 TV를 보면 국민의힘의 앞으로 행보를 알 수 있다. 아, 국민의힘 싱크탱크가 이제 그럴 것 전환길 같아요. TV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전환길 TV가 정확한 명칭이 전환길 뉴스죠? 전환길 네. 뉴스인가? 전환길 뉴스죠? 저는 제 그 정신건강을 위해서 잘 보진 않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여기서 봐야 돼요. 그 전환길 말씀하신 뉴스를 게요. 보면 알 수 있다. 네, 그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뭐 있어요? 네,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또 예언할까요? 전환길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전환길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공천 같은 안 받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가야죠. 우리 또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잖아요. 누가 나가도 공천만 받으면 어지간하면 당선되잖아요. 대구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네. 어지간하면 당선되잖아요. 전환기를 품는 자가 지자체단체 되고 전환기를 품으면 국회의원이 되고 전환기를 품으면 다음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저는 공천 같은 거 안 받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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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전환길 씨가 진짜 국민의힘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진짜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죠?
아니 진짜 뭐 전환길 말대로 다 되나 싶어갖고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기엔 이번 투표 결과가 사실 솔직히 예상 못 하셨잖아요. 김문수가 될 줄 알았잖아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우리도 네. 틀렸어요. 저도 틀렸어요. 이럴 네. 줄 몰랐지. 나만 그러니까. 맞췄어요. 그래? 네, 장동영. 아니, 그것도 다 저 김문수 후보 된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그냥 아이 그럼 나는 장동영 할래요. 장동영.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분석을 했다고 저랑 일주일에 얘기했잖아요. 10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했잖아요. 아, 이거는 약간 윤희석 대변인님 말이 맞는 거 같은데. 그럼 억울한데. 억울해요. 내가 정확하게 김민수 최고의 득표율을 보고 예. 장동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왜냐하면 김민수는 네. 그 최고위원 후보계의 장동혁이다. 네. 제가 그래서 장동혁이 될 건다고 얘기를 그렇습니까? 했던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왜곡된 아니, 뭐 방송이 전 뭐- 아니었는데 장르만 여의도가 이렇게 왜곡된 방송 아니요. 그 말씀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 장동혁, 그러니까 전환기를 품은 두 사람, 장동혁, 김민수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됐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전환규 씨가 이제 네. 역시 내란의 후예답게 네. 뭐 알 행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이게 약간 전환기를 네. 추종하는 세력이 굉장히 일부라고만 아주 그냥 특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까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이 극단의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겠구나.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네. 당원 구성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번에 결선 투표만 봐도 음. 국민의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네. 60을 넘어요 김문수 후보가.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40도 못 얻었던 네, 거예요. 네. 근데 잘 보시면 당원. 그 여론조사를 받으실 만한 분들 중에 무당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론은 보수 지지층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분들은 20% 포인트 이상 김문수 김문수. 후보를 더 선호했는데 당심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룰 자체가 8대 2다. 이런 것을 다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 이 당원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가겠죠. 예상치 못한 결론, 예상치 못한 결과, 혹은 뭐 진짜 너무 당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물을 계속 부어야죠. 염도를 낮춰야죠. 물을 좀 타서 저희는 이제 그걸 뭐 짠물이라고 막 많이 너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거기다 짠물만 있는데 계속 끓이면 안 되니까 타야지 뭘. 근데 또 너무 짠물이니까 이제 저 짠물은 보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맑은 물들이 아예 안 들어갈 가능성도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삼투압입니까? 네. 어쨌든 하여튼 물을 네. 붓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짧게 언급은 했지만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지도부 회의에서 그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나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쪽에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숙청이란 말까지 썼는데 그 얘기 했잖아요. 개파 정치를 위해서 무지성으로 당을 비판하는 패널들 이 사람들 가만둬선 안 된다. 뜨끔하시죠? 그분이 저한테 해당행위라는 표현을 쓰셨던 그 것 앞에 같은데. 이제 해당행위가 네. 있고. 예. 그분이 저한테 뭐 저를 지칭해서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 그러니까 저는 그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한 개파 정치를 위해 무지성 비판을 한다는 말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격의 대상은 뭐 이른바 친한계 혹은 탄핵에 찬성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당에게 내부 총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 네. 당론에 반대되는 얘기를 밖에 나가서 당을 까는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예. 네. 저는 그래도 옳은 말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고 네. 저의 정치 커리어가 뭐 과천상륙작전 이런 걸로 기억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발언 자체가 일단 실효성이 없고요. 네. 혹시나 막 200석 정도 갖고 있는 여당이면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막 방송사에다가 막 압력 넣어서 이 사람을 네. 빼고 공문 보내고 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네.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당에서 징계 먹으면 어떡해요? 제가요? 네. 막 징계하면 윤리위에 막 해야죠. 회부되고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뭐 가서 소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뭐 그럴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게 드러나니까 제 입장에서 마다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그러시겠다면 그 드릴 말씀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 게시판 얘기 자꾸 하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뭔가 윤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당원의 여론을 조작했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의혹은 그 여론 조작했던 사람이 뭐 한동훈 전 대표와 뭐 가까운 사람 아니냐 뭐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을 칭찬했다면 어쩔 겁니까? 비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했던 것이 결국 실현이 됐잖아요. 그 비판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미래에서 온 현자예요. 미리 온 사람이라고. 이럴 줄 알고 얘기를 해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안에서 비판하면서 당이 분열되고 힘이 약해지고 뭐 총선도 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 탄핵 사태까지 온 거 아니냐. 저 민주당의 무도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드루킹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원 게시판은요. 당원이라고 그래도 새로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요. 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당원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네. 거기에 무슨 여론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질 않는데. 아 사람들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굳이 아니, 또 들어가야 돼. 다시 해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익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걸 가지고 그럼 지금 뭡니까? 그 비판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나온 탄핵 과정이라든지 계엄에 대한 판단, 그 이후 있었던 대선에서의 저희의 괴멸적인 패배 이런 걸 다 부정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하여튼 현재 지도부에서는 이런 저 패널들 싫어한다. 네. 싫어한다가 아니라 저는 특정인을 장동혁 대표는 언급하지 않고 네. 김민수 최고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정인이 누구죠? 아 역할 분담하는 역할 거예요? 분담 한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선거 기간에 했던 그런 태도보다는 좀 유해해졌다고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근데 유해진 것들은 예를 들어서 김민수 최고가 계속해서 당원 게시판은 한동훈 전 대표, 그 다음에 무지성 비판은 몇몇 스피커가 영향력 있는 분들에 대한 그쪽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당 밖으로 축출을 해내면 이 구심점을 뽑아내면 장동혁 대표가 그 잃어버린 나머지 친한계를 품을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압박해서 쳐내고 나머지 구심점이 이른 친한계를 장동혁 대표는 안고 이런 지금 작전을 구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김민수 최고 발언이 좀 과하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같이 한 당에서 생활을 했었고 인연도 있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 저는 이게 조금 뭔가 계획하지 않고서 이렇게 막 던질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키질 들어요. 같은 거 하면서 나락들 이렇게 날려보내고 네. 쌀알들 좀 몇 개 이렇게 남는 거는 같이 가져가고 이런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가는군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나락은 아니고요.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네. 어쨌든 지금 장동혁 그 체제에서의 그 국민의힘은 좀 이게 조금 더 처량한 좀 내란당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처량한 내란당.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또 근데 어쨌든 지금의 그 지도부는 결국 공천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지선이라든지 네. 재보궐에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국민의힘은 이제 점점 뭐랄까요 판교 옆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판교? 옆에 분당 그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동네 이름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기는 어려워. 아니 나름 근데. 회심의 비유였는데 음. 판교 옆이요? 분위기가 아. 꼭 판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중구에 저 떡볶이 유명한 데도 있어요. 신당. 신당동. 종, 종로구나 신경 쓰세요.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해야지. 제가 빠질 수가 없군요. 네. 근데 어떡하지 무지성인데. 역시 제가. 뭐 윤희석 대변인밖에 없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JTBC. 뭐죠? 이런 분위기가? 네. 그리고 요거는 어지러지랍니다. 네, 그 정청래 대표의 질문 5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네. 대해서 답하라 이렇게 이제 네. 내놓은 질문이 있었고, 네. 장동혁 대표는 빵 터졌다는 아, 또 근데 그에 앞서 저는 진짜 이 네. 여야 대표의 이 악수가 이렇게까지 악수 한이만이가 이렇게 관심을 그러니까. 받는 게 거의 처음이지 않아요? 네. 없죠. 이런 없죠. 적은. 사실은 없는데 아무튼 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불러서 다 같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는 할 건지 그 자리에서 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악수하세요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은 뭐 주례처럼 네. 주례처럼. 그러면 점수 따는 거죠. 아. 누가 따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점수 따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협치의 여야 그림을 당대표. 만드는. 그렇지. 음.
네, 아무튼 계속 이제 정청래, 장동혁, 성도 헷갈리네. 네,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죠. 장동혁은 이 5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에 대한 거, 파면에 대한 거, 계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그렇게 계엄이 실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 한다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저 글을 올리셨던데요. 제가 그거 보고 빵 터졌어요. 전대하면서 피곤했는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기싸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아, 약간 좀 엉뚱한 상상을 했는데 만약에 딱 그 대통령 만나고 양당 대표 왔는데 양당 대표 중에 한 명이 팔에 기부스를 하고 나타나. 아, 그 진짜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이거 김장할 때 시댁 갈 때 깁스하듯이. 네, 가짜 그래서요. 악수를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왼손으로 하면 되죠. 에이, 양손? 딱 그거 보면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서 악수도 안 하지만 안 하는 거에 대한 비난도 좀 딱 막을 수 있는 신의 한 수. 근데 악수 문제가 아니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저희를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말도 안 섞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송원석 당시 비대위원장과도 아예 그냥 뭐 없는 사람 취급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이라는 뭔가 의사 표시를 해야 될 거예요. 옆자리에 앉고 할 테니까. 사람이라는 의사 표시요? 네, 사람이 이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의사 표시, 법률 용어 의사 표시 말고. 예. 예. 아니, 저희 당 오시면 저희는 악수는 해드리겠다고 입장을 냈는데 오시겠다는 전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 당 예방? 예, 악수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악수 그러네요. 정도는. 예. 조국혁신당은 인사를 안 가는 거예요? 장동혁 아니, 새로 대표가? 되신 분이 그러니까 오셔야죠. 되신 분이 원래 안- 예방이니까 방문을 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안 가요?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도 안 왔잖아요. 아유, 다 당연히 가지 마. 안 왔다고 막 저희는 욕했잖아요. 악수해드리죠. 갑자기 왜 네. 끼세요? 근데 이제 3당이에요. 근데 그래도 3당이죠 12석. 아니 갑자기 들어와서. 근데 이게 그러게요. 정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유치해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악수가 뭐라고 그 악수 뭐 말 한마디 뭐 사람이랑 한다 그 단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정 싸움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당을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왜 해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는 거지 본인들 감정 싸움하라고 여의도에 정치판 깔아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길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이겨요.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중재하려고 사실 여당 대표보다는 야당 대표를 먼저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당 대표도 어느 정도 지금 솔직히 난도 좀 보내고 물론 슬쩍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에다 말도 건 거 아니에요. 쿡 찔러본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장동혁 대표가 빵 터지고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좀 답을 좀 정치적인 유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말하기 싫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 같아요. 옛날에 속 사극 터져 보면 네.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냥 아무도 없어. 없다고 전화해라 그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예.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네. 이리 기억하시죠? 오너라 했는데 그 일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예? 그 외에. 늑대 같은 거? 네. 그만하시죠. 자, 그 빨리빨리 이제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한데? 근데 네. 그때 당 얘기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하자면 이 지도부의 강대강 대치가 법사위에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법사위원장 추미애로 있잖아요. 그 민주당 간사는 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인데 요게 국민의힘 새 간사로 누가 됐는 줄 아십니까?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여기가 진짜 지명됐습니다. 거의 뭐 별들의 전쟁입니다. 오선이 간사를 해요? 5선 간사 6선 아니 위원장. 법사위원장 6선이니까 선수 맞춰드린 거지. 하나 선수가 김용민 하나 의원 재선 따라. 아닌가? 그러니까 거긴 뭐 워낙에 뭐 네. 많으니까. 네. 예. 야, 추미애, 나경원, 어지러지네. 김용민 네. 세 분이 이제 이 법사위에서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거의 뭐. 간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양당의 간사분들이 뭐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인 채택 이런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 다 예. 결정하잖아요. 일단 나경원 의원은 김용민 간사하고 일단 상대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의를 많이 할 테니까 이제 네.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 할 텐데, 그 장면은 최민희, 이진숙은 비할 바도 아닐 것 같아서. 이거 가만히 의원 신분이기 계세요. 때문에. 최민희 의원 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예. 압살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같은 그래요? 의원이니까. 아, 그렇죠. 예. 굉장히 또 법사위가 아주 험난한 법사위가 되지 이게 않을까. 사실상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국민의힘이 임명한 거는 네. 사실 공사 방해하려고 용역 투입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네? 공사 방해하려고 용역 투입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아, 그래요? 사실상 이게 법사위가 진행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라는 것이고 아, 이거 건설에 비유하신 건 혹시 그 뭐 건설 도구 빠루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빠루는 하신 아니고요. 노르말 모법이라고요. 좋은 말을 써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운말 우리말. 그 하여튼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 이게 법사위의 고성과 여러 가지 참 못 볼 거리 난무할 것 같은데 추미애 위원장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될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법사위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거 네. 있고요. 아, 이 금거북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못 다룰 게 했네. 많은데. 예. 자, 일단 김건희 관련 속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고요. 기소했구나. 네,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제 네.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서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고 관련해서 또 다른 그 매관 매직 정황이 드러났죠. 하다 이제 그 거북이까지 나와. 제가 진짜 거친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김건희는 잡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말 잡스러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쭉 관련해서 그 이제 그 일가들 압수수색을 할 때 그 모친 최현순이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싹 털었는데 털 때 그 안에 금고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금고의 주인은 김건희의 그 남동생 김진환 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금고를 딱 열어보니까 금거북이 10돈짜리 금거북이가 들어있고 그 옆에 조그만 편지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 편지가 그 국가교육위원장인 이배용 위원장이 쓴 편지였다라는 거죠. 투 윤석열 부부 내외 이렇게 적힌. 그러니까 내용이 이 뭐예요? 내용까지는 제가 잘 그래요? 모르겠는데 편지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이배용 위원장이 과거에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인물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관? 이제 뭐, 예, 역사관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뭐 선덕여왕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친일 인사 옹호하고 아. 막 이런 발언들이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있길래 했는데 이 금거북이가 있었다. 그 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은 그 주잖아요. 최민식이 그 검사한테 하정우 좀 잘 맞아. 봐줘 하면서 이제 금거북이 주니까 고도 은혜 잘 갚게 생겼네. 네. 예. 그거 있잖아요. 아, 맞네. 은혜 갚은 금거북이. 이배용 위원장이 그 영화를 보셨나? 근데 그 진짜 영화 속에나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영화에서 1938년도에. 나오는 참 그 낯뜨거운 이런 그 근데 이 금고국 이게 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면 아마 장관급일 것 같은데 네. 이게 금거북이 10돈짜리면 뭐 이거 몇백만 너무 싼거 원밖에 안 아니에요? 할 텐데 약간 이게 700만 체감 원? 매직의 대가가 700만 원 조금 정도. 안 맞는 것 같고 저기 총리 비서실장도 얼마 안 했어요. 아니죠 그건 그래도 그게 뭐죠? 억대는 강도 그라프 3종 세트. 5천. 아니구나 그 네. 클리프 그럼요. 3종 네. 세트. 그건 억대 됐죠. 이게 거의 그건 1억이 넘지. 근데 이건 금거북이 한 마리는 아닐 것 같아. 그래. 그죠? 그 여러 마리를 받아가지고 몇 이게 마리가 가족들끼리 어디 분양 나눠 가진 게 아니라 몇 마리 하나씩 분양한 것 그냥. 같아요. 예. 내가 봤을 때. 아니, 금거북이 분양? 아니 거북이 알이 따로 있든지. 예, 그렇죠. 이게 예. 약간 장관급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거북이를 나눠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그 김건희 씨 엄마 요양원 근거에서 나온 거죠. 네. 약간 이거 그래, 비상금식으로 하나 남아 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보니까 오빠 김진우 씨 말고 막내 또 남동생. 예, 남동생 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많이 받아서 네. 이렇게 분양을 오빠도 하나 동생도 하나 갖고 오빠도 하나 갖고 엄마도 하나 갖고 나도 몇 개 갖고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들어요. 마리는 좀 설마 한 마리 줬겠어요? 그렇죠. 한 그렇죠. 마리는 이게 한 700만 원. 한 10여 마리는 줬겠죠. 10여 마리. 그 정도는 줘야지. 한 자루 정도는 줘야 아니 이게 말이 이렇게 되지. 근거비를 이렇게 상자에서 이렇게 그 환 넣듯이 해서 이렇게 아. 주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참 이거 영화 같은 느낌인데 아니 대통령의 배우자가 네. 반클리프 목걸이 3종 세트에다가 건진에 있는 그라프 목걸이에다가 샤넬백 신발 그다음 디올백 또 뭐 있었죠? 콘스탄틴 시계도 그 좋아 아쉐론. 보이네에서 아, 네네. 그것도 또 네. 받았잖아요. 또 그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림도 이호환 있고. 화백에. 이렇게 좀 잡스럽게 이런 거를 받았는가? 근데 그 이면에는 사업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매간 매직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 보면 참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많아 이게 점점 범죄도 이게 현대화되잖아요. 지능화되고. 이거 너무 옛날 수법 아니에요? 이런 거 보통 대놓고
받는다고. 이분들 약간 너무 고전적이. 그죠? 예, 요새 그럼 좀 레트로야. 금융 클래식. 기법이 첨단화돼 있는데 너무 고전적인 수법 네. 같고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네. 원래 이게 뇌물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면은 이런 뭐 거북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원래는 몰수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 예. 원래 몰수의 대상이 되면 몰수를 하면 나라에서 이게 값어치가 있으니까 원래 환가라거든요. 그 네네네. 공매 같은 걸 통해서 환가에서 네. 국고기속을 하는데 이 김건희가 받은 뇌물들은 워낙 또 다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값어치가 있기도 해가지고 박물관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뇌물박물관. 예, 그래가지고 후대의 어떤 그 반면 교사를 삼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신박합니다. 수사 가면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또 다양한 좀 박물관을 기상천외한 차릴만큼. 내용. 예. 그렇지. 샤넬 신발도 지금 10켤레인가가 예,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 이게 그 국고 귀속을 하지 말고 이거를 네. 좀 어떻게 대안적으로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박물관은 싶습니다. 백화점 1층처럼 꾸며갖고 명품관.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 앞에 샤넬. QR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딱 누르면은 관련 기사 뜨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는 서희건설 이봉건 회장이 뭐 준 것을 그러니까 저 오늘은 출연료 2배 주세요. 너무 힘드세요? 거의 사우나 한 200도짜리에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네. 훌륭하십니다. 아니, 네. 이거야말로 빵 터져요 제가. 이분 발언이야말로 제가 빵 터져. 박물관 하자. 아, 야, 근데 하여튼 진짜 국뇌박이라고 국립뇌물박물관. 뇌물박물관. 국거박은 들어봤어도 국내박은 그러니까 요새 국현미 국가박은 있는데. 근데 참 진짜 저는 김건희 이분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진행될수록 네. 참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특검의 특정된 범죄 혐의가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에서만 이만큼 쏟아져 맞아요.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하려던 것도 아닌데. 네. 아 그러니까 16개 혐의 뭐 양평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건들지도 시작도 안 못했어요. 했어. 근데 16번째 인지 사건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지금 쏟아진 게 이 정도니 네. 박박 긁으면 진짜 뇌물 박물관을 만들고도 남을 법하다. 그다음에 그 서모 씨, 서성빈 씨 로봇계 사업자 언론 보셨잖아요. 나중에 확인했더니 네. 본인은 로봇계 사업을 김건희 씨한테 얘기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 컨스탄틴 시계 좋아 보여 해서 사다 줬잖아요. 그리고 12일 뒤에 로봇계 사업을 계약을 했답니다. 이런 것들의 개연성이 너무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 진짜 요즘은 그 뇌물 이런 것도 좀 진짜 지능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돈 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어디 주식을 어떻게 또 뭐 시비 발행하고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그 요즘은 다 그렇게 티 안 나게 하는데 여기는 너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누가 뇌물을 준다고 그걸 다 잘 아시냔 말이에요. 아니. 시커먼 안경 끼고. 아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큰일 나니까. 자, 하여튼 금 가다 이제 금 거북이까지 나왔다. 네. 다음에 뭐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된다. 네. 한 2억에 더 나오면 박물관 진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거북이. 그리고 금 두꺼비로 알았는데 금 거북이군요.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거북이고. 두꺼비도 있지 않아요? 금두꺼비. 금두꺼비도 있죠. 저는 금 두꺼비로 들었는데 금 거북이고. 아, 이번에 걸린 거? 네. 요거는 거북이였던 것 같아요. 거북이 기사상으로는. 장수를 이제 기원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올해 오늘은 그 최윤순 씨 생일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역시 예리하시네. 또 사우나네. 그렇죠. 준 시점은 아직 안 나왔고. 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뉴스 짧게. 네,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요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재청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충분히 네. 검토 가능하고요. 사실은 여태까지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거의 예외 없이 다 발부가 됐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이게 영장이 꺾인 건데 네. 사실 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는 그냥 변가지 상사입니다. 충분히 있을 늘 수 있는 일이고. 예, 네. 그리고 이게 재청 가능성도 있고 한덕수에 대한 영장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수사에 차질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특검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란 그 특별재판부 뭐 얘기도 요새 조금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위헌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약간 과한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아 근데 이게 혐의가 그 내란 방조 혐의인데 예. 그 뭐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거나 하는 게 뭐 한덕수 입장에선 내가 그거 막으려고 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방조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제 혐의를 죄목을 좀 바꿔서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원래 방조라는 것은 정형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다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좀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죄가 되는지 여부를 가릴 때는 좀 엄격하게 보는 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로 이해는 되는데 그럼 기소 단계에서 이제 고민하겠죠. 지금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단계니까요. 하여튼 한 전 총리가 이렇게 뭐 나름 특검이 좀 약간 꺾인 것처럼 이제 보도들이 많이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잖아요. 네. 수사 이게 잘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 뒤에 있을 뭐 수많은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아.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이게 그게 통상은 한 번 더 재청구하면은 재청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수사력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가셔야 될 분은 들어갈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낫습니다. 한 번 이게 영장 기각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네. 이만큼 더 붙어가지고 다시 재청구가 돼서 들어가면은 그만큼 더 나중에는 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 근데 그런 저희 생각 듭니다.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왔네요. 네. 예. 네,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누구를요? 한덕수 전 총리. 기소를 했네. 아, 불구속 한덕수 상태로 네. 재판에 넘기기로 불구속 기소를 그러네요. 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이 지금 11시 이제 브리핑에서 관련된 얘기를 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인데 그럼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네.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등 동조를 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다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혐의는 구속영장에 들어갔던 그 혐의들과 같은 혐의로. 그 네. 얘기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은 이 한덕수에 대한 제 영장 재청구 뭐 그걸 통해서 구속 기소를 하는 모양새보다는 그걸 위해서 또 많은 수사력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냥 불구속 기소하고 네. 다른 혐의 수사에 집중하겠다.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는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전 총리 이제 기소까지 된 거 속보까지 전해 드렸고요. 참 이 뭐 뇌물 받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뭐 이런 뭐 금두꺼비든 뭐 금 개구리든 처묵처묵 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묵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묵. 네. 어지러지하네. 어지러지하시죠? 저도 뭐 나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하다 보면 저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 이해합니다. 예. 자, 먹음직스럽습니다. 1970년에 시작한 경력 40년 이상의 최고 어묵 기술자가 만들었습니다. 쌀 어묵바. 이제는 골드바 아니죠. 어묵바로 갑니다. 네, 한번 맛들 보셔도 뭘로 괜찮으실까요? 드릴까요? 저는 그러면 청량 치즈. 저 치즈 한번 해서 쭉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우.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치즈? 안 매운 거. 또 초딩 입맛이에요? 일단 이거 아니 초딩 입맛이 뭐 매운 거 뭐 못 여기 드시네. 새우예요, 새우. 자, 특히 이제 요거는 우리 가끔 그 밀가루 좀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속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국산 쌀가루로 대체해서 만든 그런 어묵입니다. 어묵에 보통 이제 그 물고기 살이랑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좀 이렇게 섞어서 하잖아요. 밀가루 안 들어가고 쌀가루로. 예, 더 찰지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묵이 부드럽고 네. 그 안에 쫄깃쫄깃한 게 치즈인가? 안에 치즈 들어 있어요. 그 치즈 맛이 있고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맛이 있고요. 이거 청양인데 청양 치즈인가 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멘트를 못 맛있어서 그냥 이 맛이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말을 잊을 만큼. 네. 말인 그 좋네. 우리 이규원 총장님은 워낙 이제 입맛이 까다로우신데 요 어묵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예, 맛있습니다. 예. 군대예요? 군대 같아 군대. 굉장히 못 먹던 맛이죠? 예, 뭐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요? 우리도 안 진짜 나와. 넣으면 안 돼. 네, 역시 서영주 소장이 최고입니다. 먹어본 어묵 중에는요 예? 최고예요, 최고. 이런 맛이 안 나와요. 어떤 면에서 그 부산에 그럴까요? 무슨 모 어묵 있고 그러잖아요. 네, 있죠. 거기는 게임이 안 돼. 이게 훨씬 훌륭한 거죠.
아, 나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네. 나네. 이분이 1970년대부터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십니다. 50년 훨씬 넘었는데 저보다도 오래됐네. 네, 이 보통 어묵이 아니에요. 자, 속보가 나왔나요? 아닙니다. 세 가지만 통 어묵 모짜 설명을 읽고 있었어요. 청양고추 맛, 통새우 맛까지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되고요. 4팩 총 8개 들어있는 게 19,800원이니까 요즘 보통 이 어묵들 한 5,000원씩 하잖아요. 그럼요. 네.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건강한 맛이라는 겁니다. 네, 어묵 보통 막 한 3-4개 이렇게 먹다 보면 속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요 어묵은 쌀가루, 그다음에 고급 재료, 네, 이런 걸로 생선살로 아주 맛있고 고급지게 만들었다. 요거는 프라이팬에서 5분 정도 이렇게 구우시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서 한 3분 정도 돌리시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요. 느끼함이 없어. 거의 다 어떻게- 먹었는데 네. 전혀 느끼하지 않아. 하나 더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진짜 한 2개 정도 먹을 빨리 것 먹잖아요. 제가 맛있으니까. 자, 저희 영상에 보면 그 쇼핑 태그가 있죠. 그거 이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면 50년 전통의 이 쌀 어묵발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4팩 8개 들은 게 19,800원 맞죠? 네. 그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네, 따로 어떤 데 또 어묵 파는 데 보면 요 나무 꼬치 가격 따로 받는 데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도 않아요. 꼬치까지 다 드립니다. 근데 되게 아니, 꽂혀 일본인 있네. 같다. 아, 그걸 따로 받는 데도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좀. 네, 광고할 때는 광고 방해는 못 참아요. 나도. 자, 그래서 요 꼬치도 나중에 재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꼬치까지 무료로 다 보내드린다는 거. 김민수인 줄 알았네. 왜 입을 막어? 자, 그러면 맛있게 쌀 어묵밥 드시고요. 3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네. 어묵까지 드시느라고.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최고입니다. 간장 안 찍은데도 맛있네. 간이 딱입니다. 짭조름합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막 들어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